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파월이 S&P 500 지수 또 신고점, 금리 인하 멀지 않았다의 환호라고. 파월이 지금 약간 부추겨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미국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간다는 게 뭐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고 S&P가 올라가고 다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제시키기는커녕 금리 이제 조금 이따 인하할 거니까 더 태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약간 다른 게 없거든요. 자, 제롬 파월 미 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또 신고점을 경신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날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끌어올렸다. 그는 이날 상원의원 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 확신이 멀지 않았다. Not far 라고 덧붙였다 라고 합니다. 시점이 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자제시키기는 자, 그럼 주식 더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지금 포지션을 가는 건데, 자, 이 포지션이 저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미국은 주가가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이제 잡혀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주식도 하나도 못 올랐는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계속 올라가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주식도 안 올라가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또 스터디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늘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뭐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냐면, 부의 본질이 뭔가,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문제를 약간 벗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화폐라는 이 흐름이, 산업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야지만이 어떤 이제 부의 본질이 부강해지는지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미국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지금 뭐 완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은 이제 결국 중국도 부동산 위주의 성장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냥 안녕 이렇게 됐어요. 경쟁에서 이탈했습니다. 홍콩도 여러분, 우리가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이 전 세계에서 주택 가격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안녕 되는 거예요. 끝났고, 과거에 일본이 엄청난 주택 가격의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아니겠습니까? 30년 전이죠. 3, 40년 전에 그 한번 엄청난 미국이 주택 버블이 있은 후 잃어버린 30년을 걷고, 그 뒤로 이제 뭐 꾸준히 기업의 성장성을 올려서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반도체와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이제 성장성을 구가했으나 그 많은 돈이 지금 부동산에 다 꽉 묶여 있죠. 뭐 이러지도 못하라고 뭐 꼼짝도 못하고, 왜냐면 전부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서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도 비싸고 저기도 비싸고 다 비싸니까 집을 이제 팔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걸 팔아서 뭐 다른 데 이사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뭐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은 늘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뭐 발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은 달라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는 모르겠지만 있는 부동산을 막 이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런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죠. 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그에 관련된 뭐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중개를 해주는 업무, 뭐 은행만 일단 배가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세금 많이 거치죠. 왔다 갔다 하면 세금 많이 거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인 중개, 그러니까 중개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리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차피 뭐 그렇게 뭐 많이 일거리가 늘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왜 미국은 저렇게 강한가? 결국은 미국은 어떤 새로운 그 산업을 계속해서 뚫어내면서 가고 있고, 그러한 기대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 자금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금도 지금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왜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내 증시는 떠나야 된다. 국장은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의 어떤 본질, 핵심적인 건 뭐냐? 결국은 이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에 끊임없이 도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러한 산업을 만들어내서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사람들의 그 어떤 의욕을 끌어올리느냐, 끌어오르지 않느냐, 그러한 관점이 우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의 부의 흐름을 중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 기아차를 모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업종은 그거죠. 반도체와 전기차. 저는 2차 전지는 좋게는 보는데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차 전지라는 건 아직 과점을 하지 못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그 2차 전지가 어떤 독보적인 막 기술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경쟁하고 있는 약간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쏠리긴 했을 것이나 뭐 그것들이 기대심을 끝까지 끌고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오픈빨 같은 느낌 있죠. 오픈빨. 제가 오픈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픈빨.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와 전기차를 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직 그 기능이 많죠. 그러니까 전자 장비잖아요. 전기차가 되면 이제 굴러다니는 뭐 전자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좀 발전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하고 반도체를 했었는데 그죠? 일단은 코스피의 흐름에 대비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기아차가 나쁘진 않아요. 뭐 삼성전자 오늘 73,000원입니다.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옆으로 가고 있긴 한데 지겹긴 한데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슈팅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슈팅을 여러분들은 하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죠? 기아차가 우리가 매일 지겹다라고 울고 있었는데, 아니 기아차 말고 현대차가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하고 있었는데 뭐 올라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그죠? 준영쌤 이거 언제 도대체 올라가요? 제가 왜냐면 우리가 매일 스터디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겹다고 제가 한 500번 좀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죠? 뭐 이런 관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많은 그 종목들을 이제 뭐 이런 거 많지만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냐 물론 이제 가격도 중요하죠. 뭐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런 것들 이제 부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큰 돈을. 왜냐면은 저희는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이라는 게 3억이 넘어가는 돈은 뭔가 이제 그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냥 돈이 다 녹아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3억을 주식 투자하면은 3천만 원일 때는 재밌을 수 있어요. 3억,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잃는 그 데미지와
3억을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을 잃는 그 충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어차피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 비중이거든요. 뭐 3억이란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뭐 사실 아무 돈도 아니죠. 뭐 큰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티끌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뭐 주식시장에 하루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몇 조씩 움직이기 때문에 뭐 30억도 뭐 티끌 같은 돈이죠. 주식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의 본질 같은 것들을 잘 보면 좋고, 파월이 금리 인하 멀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일단 근데 멀지 않았다라고 했지 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일단은 지수를 어느 정도 더 부양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멀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부정보다는 긍정의 의미에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